한 마리 개가 두 할머니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최고의 조향사였던 윤희 할머니의 눈이자 코가 되어주던 안내견 아롱. 그녀의 마지막 향기가 희미해질 때 아롱은 홀로 세상에 남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을 위한 마지막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낯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자신이 찾아 헤매던 주인이 아닌 또 다른 깊은 슬픔을 간직한 낯선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기막힌 운명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필연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른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 전 윤희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롱아, 일어나렴. 오늘 아침 공기는 어떤 향을 품고 있을까?" 하고 불렀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한때 최고의 조향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점차 악화되는 시력과 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은 후 세상의 모든 향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굳건한 일념으로 아롱을 자신의 향기 안내견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롱은 그녀의 마지막 동반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죠.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닌 서로의 생존을 의지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채로도 아롱의 꼬리는 느릿하게 흔들렸고,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윤희 할머니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롱의 털 사이로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아롱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와 익숙한 로즈마리 향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내 아롱이 잘 잤니? 이 세상에서 네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네가 내 눈이 되어주니 이 세상 모든 향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단다." 아침을 준비할 때도 윤희 할머니는 항상 아롱을 먼저 챙겼습니다. "아롱아, 이거 먹고 기운 내야지. 그래야 할미랑 같이 새로운 향을 찾고 길을 안내해주지. 넌 내게 세상의 전부니까." 그녀의 손끝에서는 늘 은은한 로즈마리 향이 났고, 아롱은 그 익숙하고 따스한 향기를 맡으며 안도감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향은 아롱에게 집이자 안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마을 산책이었습니다. 윤희 할머니가 천천히 지팡이에 의지해 걷기 시작하면 아롱은 그 속도에 맞춰 느리게 한 발 한 발 걸음을 마쳤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향기, 촉촉한 흙냄새, 아침 이슬의 상큼함까지 아롱은 할머니의 곁에 딱 붙어 걸으며 세상의 모든 향기를 그녀에게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스치면 아롱은 그 순간조차 놓치지 않고 할머니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아롱의 꼬리 흔드는 소리, 그 작은 발소리 하나하나가 윤희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잃어가는 시력 대신 세상의 모든 기쁨이 소리와 향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복한 미소가 아롱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민주는 대기업 팀장으로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느라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가끔 들릴 때면 아롱이 윤희 할머니의 눈이 되어주는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성공은 어머니의 곁에 존재하지 못한 대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자 윤희 할머니의 손녀인 하연은 달랐습니다.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하연은 아롱의 눈빛과 행동을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아롱이는 할머니의 모든 것을 냄새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작은 변화도 다 알아챌 거예요. 그 둘은 정말 한 몸 같았죠. 그녀는 아롱과 할머니의 유대가 단순히 주인과 반려견이 아닌 복잡하고도 깊은 파트너십임을 이해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롱은 윤희 할머니 방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숨소리와 그 고유의 향기를 들으며 아롱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아롱과 윤희 할머니의 하루는 소박했지만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을의 자율방범대원 현우 씨는 종종 그 둘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윤희 할머니와 아롱이는 단순한 가족 이상이야. 아롱이는 할머니의 세상이고 할머니는 아롱이의 존재 이유지. 둘은 정말 서로의 세상이지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윤희 할머니와 아롱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날에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향료병을 든 손을 떨거나 익숙한 라벤더 향을 들꽃 향으로 착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조향사에게는 치명적인 변화였죠. 어느 날부터 윤희 할머니의 코는 혼란스러워졌다.
익숙했던 라벤더 향이 잿빛 먼지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던 로즈마리 향마저 이따금 낯설게 변했다. 향기가 섞이고 흐려질 때마다 윤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고통을 느꼈다. 세상의 언어가 사라지는 듯했다. 아롱은 할머니의 냄새에서 묘묘하게 어긋나는 불안의 향을 맡았고 할머니의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혼란을 읽었습니다. 아롱의 코끝에는 낯선 불안과 혼란의 향기가 맴돌았다. 그의 훈련된 후각은 할머니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음을 비명처럼 감지했다. 그는 곁을 맴돌며 낮게 낑낑거렸지만 할머니는 아롱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점진적인 인지 능력 저하와 신경계 질환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윤희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아롱을 부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릿하고 단어들은 뒤섞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혼탁한 향기로 변해버린 듯 그녀의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 그녀를 짓눌렀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붙잡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롱은 할머니가 주저앉아 당황한 듯 훈련받은 대로 다급하고 높은 톤으로 짖으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롱은 훈련받은 다급한 짖음으로 위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의 짖음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파트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절규였습니다. 민준과 하연이 급히 달려왔고 곧이어 구급차가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롱은 낯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윤희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차에 오르던 그 순간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아롱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아롱아, 괜찮아. 할미 곧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지만 아롱을 향한 사랑만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아롱의 코끝에는 할머니의 희미해진 로즈마리 향과 함께 낯선 소독약 냄새가 섞여들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롱은 훈련받은 대로 구급차의 희미한 흔적과 멀어지는 소리를 따라 한참을 달려갔지만 결국 멈춰서서 그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아롱의 몸은 온통 떨리고 있었고 발은 그 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가, 그의 파트너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 할머니가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롱은 집안을 헤매며 할머니의 흔적, 그녀의 향기를 광적으로 찾았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조형실을 맴돌며 킁킁거렸습니다. 그곳 작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평소 할머니가 잘 쓰지 않던 미완성된 듯한 작은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다. 아롱은 그 병 앞에서 유독 오래 킁킁거렸다. 그 병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미묘하게 이끄는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자주 앉던 평상 앞에 가만히 앉아 남겨진 지팡이 옆에 머리를 기댄 채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의 방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문틈으로 퍼지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로즈마리 향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그의 나침반이 고장난 듯 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민주는 아롱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긴 것을 보며 죄책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가 일에 매달려 있을 때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홀로 세상의 향기를 잃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고 아롱은 그 곁을 지키며 홀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아롱의 눈동자가 이전처럼 빛나지 않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롱이가 할머니의 그 특별한 향기를 잃어서 그래요. 마치 할머니가 사라지자 아롱이의 나침반도 고장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윤희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담당 간호사인 승원 씨는 민준에게 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고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듯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본능적으로 그날 윤희 할머니가 떠났던 구급차의 희미한 향기 흔적과 멀어졌던 소리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아롱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한 산책길을 따라 이어졌고 그 길은 오랜 시간 윤희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추억의 향기가 깃든 길이었습니다. 아롱은 걷다 말고 길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쉬던 작은 평상 옆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멍하니 앞을 응시했고 마치 희미해진 할머니의 향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롱은 조용히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절규 같았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까지의 여정은 쇠약해진 아롱에게 죽음의 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한 곳을 향했습니다. 갈라지는 숨소리, 떨리는 다리.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의 희미한 향기가 그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훈련받은 안내견의 본능으로 인적 드문 새벽길을 따라 그는 윤희 할머니의 희미한 향기 흔적을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롱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낯선 곳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서 아롱은 멈춰섰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윤희 할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조용히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윤희 할머니가 익숙한 로즈마리 향과 미소로 걸어 나올까, 아롱은 온몸을 떨며 끝없이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그의 유일한 임무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는 아롱의 모습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따뜻한 밥그릇 앞에서도 코끝으로 살짝 냄새만 맡을 뿐 입을 대지 않았고 단단했던 몸집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연은 아롱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롱아, 이제 그만해. 할머니도 이렇게 슬퍼하는 너를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야. 우리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 민준 역시 아롱의 가녀린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연아, 아롱이가 문을 뜯고 나갈 기세였어. 아무리 붙잡아도 할머니를 찾아 나서려고 했어. 젠장,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줄은. 어머니를 그렇게 보냈는데 아롱이마저 잃을 순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경비원이자 지역 자율방범대원인 현우 씨가 순찰 중 아롱을 발견했습니다. 현우 씨는 아롱의 목줄과 훈련된 몸짓을 보고 평범한 유기견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순찰을 돌던 중 아롱이 병원 방향으로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개라고 생각했지만 아롱의 훈련된 움직임과 애처로운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사연을 직감했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 로비에서 승원 간호사에게 혹시 윤희 할머니의 강아지가 병원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민준에게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아롱이, 윤희 할머니 그 견공이잖아. 여기까지 어떻게? 아직도 할머니를 기다리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현우 씨는 아롱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 씨의 연락을 받은 민준과 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롱이가 여기까지요? 어머니의 병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오셨죠? 승원 간호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민주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아롱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롱이, 내 아롱이 하고 말했습니다. 승원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말렸습니다. 할머니, 몸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윤희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으며 아니야, 내 아롱이가 왔는데 내가 직접 가야 해. 그녀의 눈에 마지막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준과 하연이 급히 달려와 휠체어를 가져왔다. 민준, 제가 모시고 갈게요. 힘쓰지 마세요. 윤희 할머니는 간신히 휠체어에 앉아 아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이 떨렸지만 그 속엔 아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조향사로 살며 갈고 닦은 섬세한 손길이
마지막 순간 아롱에게 닿았다. 병원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아롱은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익숙한 발걸음의 주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롱아! 윤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롱은 주저하지 않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몸은 서로를 온 힘을 다해 꼭 끌어안듯 마주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롱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괜찮아. 아롱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듯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상실감이 마치 한순간에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하연 그리고 승원 간호사, 경비원 현우 씨 모두 그 감격적인 재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승원 간호사는 이런 유대감은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재회 이후 아롱은 매일 윤희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희미해진 목소리를 들으며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집을 나설 때마다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준과 하연은 병실 앞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조향사의 섬세한 후각도 아롱을 알아보는 눈빛도 흐릿해졌습니다. 아롱이 찾아와도 할머니는 이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조용히 가족들이 곁에 있는 사이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롱은 그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병원 문이 열려도 할머니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고 익숙했던 로즈마리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향기가 영원히 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다시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장례식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띠며 아롱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장례식이 끝난 저녁,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았고 조용한 바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이제 장례식장에는 가족들 말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는 차가운 바닥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롱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단지 무언가를 기다리듯 주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아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영정사진이 놓여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런 걸음으로 아롱은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롱은 조용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왈. 아롱의 울음은 길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울음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터져나오는 그리움과 절망적인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과 하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롱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의 침묵 후 아롱은 사진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조용히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은 듯 그의 몸은 사진 앞에 바짝 붙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아롱은 할머니의 향기와 온기를 기억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슬픔을 마음속 깊이 묻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롱은 달랐습니다.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고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듯했다. 마당 한가운데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멍해 보였고 초점 없는 시선은 마치 할머니의 부재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윤희 할머니가 앉았던 오래된 평상 근처에서 잔잔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손짓하며 아롱아 여기 와서 쉬자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롱은 할머니의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익숙했던 할머니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눈가에는 어느새 젖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듯 애처롭고 절망적인 울음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아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고 밥그릇 앞에서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오직 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윤희 할머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한 조각의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롱의 가녀린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가슴으로 느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당 한쪽에서 아롱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가족들은 아직 꿈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롱은 그 평온한 정적 속에서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윤희 할머니와 함께 걷던 산책길을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길이었고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소중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롱은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하며 끝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듯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땅을 적시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롱은 또다시 병원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을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봄은 비에 젖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축축한 땅은 마치 걸음을 붙잡으려는 듯 발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빗속을 걷는 동안 몸은 점점 더 기울어 갔습니다. 솜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축 늘어진 상태에서도 그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고 걷다 멈춰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몇 정거장이 남지 않은 어느 순간 아롱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몸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휘감았고 그 순간 아롱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몸을 적셨고 작은 몸은 점점 더 웅크렸습니다. 빗속에서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아롱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마치 함께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가운 길 위에서 아롱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빗속에서 작게 떨리며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야, 내 소리! 지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충격과 희열로 떨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은퇴 후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던 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 그녀의 반려견 소리는 안내견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과 죄책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평생의 멍울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죽음은 지수의 세상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그 사고 현장의 쇠냄새와 비릿한 피냄새는 그녀의 꿈속까지 따라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의 두 눈은 이미 기적을 보듯 눈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축 늘어져 있는 작은 몸, 비에 흠뻑 젖어 축 처진 털, 숨소리마저 미약한 그 모습이 지수 할머니의 가슴을 사정없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서 할머니는 분명 자신의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야, 내 소리, 맞지? 기적처럼 네가 내게 다시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감격과 절규로 터져나왔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롱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털 사이로 손끝이 스치자 마치 오래전 소리의 따뜻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소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무 늦었지. 그녀의 몸은 주저앉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렸던 그리움이 차오르며 지수 할머니의 오열이 거리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소리야, 내가 정말 돌아온 거야. 하늘이 다시 널 보내준 거야. 그렇지? 이건 꿈이 아니지? 그녀는 아롱을 품에 안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낌과 함께 터지는 외침 속에서 모든 슬픔과 아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롱은 힘없는 몸을 그녀의 품에 맡긴 채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지수 할머니의 두 손은 온몸을 떨며 아롱을 떨릴 듯이 꼭 끌어안았습니다. 슬픔과 기쁨,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그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는 이 작은 생명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롱이 의식 속에서 새로운 여인의 몸에서 훈련견 특유의 미묘한 채취와 함께 깊은 슬픔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마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에게 이끌리듯 아롱의 몸은 그녀의 품으로 기댔다. 지수 할머니는 아롱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에 젖어 늘어진 아롱을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손끝에는 온기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 아롱의 차가운 몸을 감싸자 아롱은 마치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소리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지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끓인 따끈한 죽을 내어놓았고 아롱은 조심스레 한 입을 댔습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익숙한 손길 속에서 아롱은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굶주렸던 배가 그리고 더 오랜 시간 굶주렸던 마음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롱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두 존재의 삶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얽혀갔습니다. 아침이면 지수 할머니는 소리야, 산책 가자 하며 살포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아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산책길에서 두 존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걸음,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사이에는 따뜻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아롱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기억나니? 예전에 우리 이 길 자주 걸었잖아. 아롱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 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지수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말개겐 날, 지수 할머니는 아롱과 평소처럼 산책 중이었습니다. 아롱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낯선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야, 어디가? 지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롱의 묵직한 걸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롱은 조용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롱이가 멈춰선 곳은 윤희 할머니와의 깊은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 병원 앞이었습니다. 아롱은 병원 입구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만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소라, 왜 여기서 멈춘 거니? 지수 할머니는 중얼거렸지만 아롱의 고요한 모습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롱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곳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듯 작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롱은 다시 병원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롱과 지수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낯선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래 소리야? 어디 가려고 그러니? 시장은 저기야. 지수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롱의 은등 뒤로 스며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긴장감이 지수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아롱을 따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작고 느린 걸음 하나하나에서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아롱의 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아롱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앞에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고 바른 대문, 시장의 흔적이 가득 든 벽. 아롱은 그 집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바라보는 아롱의 시선에는 묘한 슬픔이 어린 듯했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조용히 아롱의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이 고스란히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롱의 털 깊숙이 배어있던 윤희 할머니의 마지막 향기는 이제 아롱의 새로운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롱은 지수 할머니를 이끌고 마치 자신의 과거를 새로운 파트너에게 보여주려는 듯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민주는 시선이 아롱에게 닿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졌습니다. 아롱이?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갈라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롱이가 윤희 할머니와 평생을 함께했던 아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하연이 다급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롱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 경직되었습니다. 아롱이야, 아롱이 맞아?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두 뼘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폭포처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수차례 말을 삼키고 마침내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아롱이 마치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롱을 향해 다가가던 하연 역시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롱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우리가 너를 포기한 게 아니었는데. 아롱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니에요, 할머니! 지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소리입니다. 내게 다시 돌아온 내 소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간절한 믿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민준과 하연은 놀란 눈으로 지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이 아이는 저희 어머니의 안내견 아롱이에요. 어머니가 병으로 힘들어지시고 나서 아롱이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렸던 아이입니다. 하연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린 아롱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닐까.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롱의 훈련 표식과 행동을 보고 자신의 수의학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안내견 출신인 것 같아요. 소리도 혹시 안내견 훈련을 받던 중이었나요? 아롱이와 같은 훈련소 출신일 수도 있어요. 민준의 얼굴에도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소리는 훈련 중 사고로 어쩌면 아롱이와 같은 곳에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지수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작스레 맞춰지는 순간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롱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롱이가 병원 앞으로 가서 멈춰섰던 이유, 그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집 앞에 도착해 멈춰버린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섬뜩할 만큼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에 갇힌 듯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아롱이었구나.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아롱을 꼭 끌어안고 있던 팔이 허무하게 느슨해졌지만 아롱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눈동자, 매일 아침마다 부르던 이름, 함께 걸었던 산책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소리라고 믿었는데, 내게 돌아온 줄만 알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히 오해에서 오는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쏟았던 사랑이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과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믿음 속에서 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온 게 아니었구나. 소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의 숨이 찢어질 듯 아파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작은 존재가 소리가 아닌 아롱이라는 가혹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롱은 여전히 그녀의 품 안에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변함없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롱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는 소리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아롱아.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그녀의 모든 깨달음과 사무치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민중과 하연은 지수 할머니와 아롱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슬픔, 안도가 얽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해와 감사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롱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롱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걸 상상도 못했어요. 하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롱이가 이렇게 빛이 나게 된 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윤기가 돌고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 털에서 나는 이 향기, 할머니의 향수 같아요. 아주 희미하지만 할머니 조향실 비밀 서랍에서 발견했던 라벨도 없이 아롱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듯한 그 향기예요. 아마 이별을 준비하며 아롱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은 마지막 향기일 거예요. 그는 윤희 할머니에게서. 그 말에 지수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롱의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처음엔 소리가 돌아온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야 알겠네요. 잠시 말을 멈춘 지수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다시 민준과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하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롱이를 계속 돌봐도 될까요? 이 아이에게서 윤희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아이를 통해 새롭게 치유받고 싶어요. 소리의 빈자리를 아롱이에게서 새로운 의미로 채우고 싶어요. 저의 지난 슬픔과 죄책감을 이 아이와 함께 흘려보내고 싶어요. 잠시 동안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민준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지수 할머니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롱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걸 보니 분명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같기도 하네요. 하연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롱이 그걸 원할 거예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죠. 윤희 할머니가 아롱이에게 새로운 임무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임무를. 그 말을 들은 지수 할머니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안도와 감사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롱은 지수 할머니의 무릎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몸짓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평화로움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날 아침, 지수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아롱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롱아. 부드러운 녹소리 속에 담긴 따스한 감정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롱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롱은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부름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이해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도 슬픔도 없이 그 작은 눈에는 오직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책 가자, 우리 아롱이. 아롱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고 지수 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히 마을 골목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걷는 두 존재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중과 하연은 윤희 할머니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할머니의 유산과 아롱의 헌신을 기리는 향기 박물관이자 치유의 정원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는 윤희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아롱의 지극한 충성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조향실은 윤희 할머니의 생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녀의 손때 묻은 향수병과 레시피 노트, 그리고 아롱을 위한 마지막 향기가 전시되었습니다. 마당은 지수 할머니가 직접 가꾸는 허브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연은 수의학 지식을 살려 아롱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심고 정원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와 아롱에게 소홀했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수 할머니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이자 관리인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롱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방문객들에게 윤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아롱은 치유의 정원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의 눈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떠게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소리를 잃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던 지수 할머니는 이제 아롱과 함께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 역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원 관리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정원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 잃어버린 향기를 찾아왔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노부부, 반려동물을 잃은 아이들. 그들은 아롱이의 따뜻한 눈빛과 지수 할머니의 위로 속에서, 그리고 윤희 할머니의 향기 속에서 잊었던 평온을 되찾아갔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실을 껴안는 거대한 치유의 품이 되었다. 매일 저녁 지수 할머니는 아롱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해가 어둠이 서서히 집 안으로 스며드는 시간, 그녀는 아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롱아, 이번엔 할머니가 절대 먼저 떠나지 않을게. 우리 아롱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할미가 곁을 지킬게. 우리 이제 함께 이 정원을 가꾸며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향기를 나눠주자꾸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향기는 아롱의 온기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두 존재는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 순간을 온전히 공유했습니다. 아롱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지수 할머니 역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향기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이제 아롱은 윤희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지수 할머니의 치유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영원한 안내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아롱은 윤희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지수 할머니의 치유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영원한 안내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